순자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조용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솔로 30일기 방송 이후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된 순자 이다은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엔 평범한 출연자 갈등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왕따 논란, 걸스토크 논란, 냉폭력이라는 말까지 따라붙었고, 시청자들은 방송 속 표정 하나, 대화 한마디, 침묵의 순간까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논란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다. 왜 순자는 그렇게 오래 참고 있었을까? 왜 감정을 크게 폭발시키지 않았을까? 왜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모습을 잃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그녀의 침묵이 약해 보였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너무 착해서 당한 것이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말을 하지 않으니 오해를 산 것이라고 쉽게 판단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알려진 그녀의 어린 시절과 학력, 그리고 직업적 배경을 보면 그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상처를 견디며 자신을 지켜온 사람이 선택한 방식에 가까웠다. 순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봐야 한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가장 깊게 남아있는 존재는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였다. 일반적인 가족의 품에서 자란 사람들과 달리 순자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손길, 오래된 집, 빗물 감나무, 그리고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시간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비극처럼 과장하지 않았다. 부모의 빈자리를 거칠게 원망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 결핍과 외로움을 조용한 언어로 바꾸어 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화려한 장면이 없다. 비가 내리던 날 낡은 지붕 끝에서 떨어지던 빗물, 그 빗물을 받아 빨래에 쓰려 했던 할머니, 마당 한쪽에 서 있던 감나무, 버려진 대나무에 양파망을 묶어 손녀에게 감을 따게 해주던 할머니의 모습, 이 장면들은 단순히 가난했던 시절의 기록이 아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고 쪼개고 건네주었던 사랑의 기억이다. 그래서 순자의 단단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알았고 결핍을 알았고 동시에 누군가의 헌신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알았던 사람에게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가 생긴다. 방송 속에서 그녀가 보인 침착함도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남긴 흔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녀는 아무 감정이 없어서 조용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을 오래 견뎌본 사람이었기에 함부로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다. 순자가 단순히 조용한 출연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녀의 과거에서도 드러난다. 이다은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이미 자신의 시집을 출간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입시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기,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글로 정리했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는 상처를 소리로 쏟아내지만 누군가는 글로 정리한다. 누군가는 억울함을 즉각적인 분노로 드러내지만 누군가는 긴 시간 속에서 감정을 문장으로 다듬는다. 순자는 후제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문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고 외로움을 견디는 언어였으며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가족의 기억을 붙잡아두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나는 솔로 30일기 논란 속에서 그녀가 보인 반응은 더 인상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무너져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고 무엇이 불편했는지, 어떤 사과가 진정성 없게 느껴졌는지,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감정을 언어로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의 태도였다. 순자를 둘러싼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학력이었다. 방송에서 보인 차분한 말투, 문학적인 감수성, 조리 있는 표현력 때문에
일부 온라인에서는 그녀가 연세대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연세대설은 사실과 다른 정보로 보인다. 순자의 실제 학력으로 언급된 것은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이름의 유명세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삶이 매우 일관된 방향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 시절 시집을 냈던 소녀가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이후 책과 문장을 다루는 출판계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흐름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중은 종종 누군가의 학력을 유명 대학 이름 하나로 판단하려 한다. 하지만 순자의 경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어느 명문대를 나왔느냐가 아니다. 그녀가 어떻게 문학과 책의 세계 안에서 자신을 만들어 왔는가에 있다. 연세대라는 소문이 없어도 그녀는 충분히 특별한 인물이다. 오히려 진짜 이력은 더 설득력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시로 쓰던 학생 문예창작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지금은 책을 만드는 일을 해온 사람. 이 흐름은 순자가 왜 방송 속에서도 말과 침묵을 그렇게 신중하게 다루었는지 설명해 준다. 순자는 현재 책과 관련된 일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출판사에서 북 디자이너로 일하며 팀장급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책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예쁜 표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문장 분위기, 독자의 시선, 메시지의 무게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다. 어떤 문장이 앞에 와야 하는지, 어떤 감정이 과하면 독자가 멀어지는지, 어떤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가 되는지를 다루는 일이다. 이런 직업적 배경은 순자의 태도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논란이 커졌을 때 순자는 감정만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골랐고 순서를 세웠고 상대의 표현이 왜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는지 설명했다. 그것은 방송용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세우는 방식이었다. 특히 악성 루머가 퍼졌을 때 그녀가 보인 반응은 더욱 분명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 그녀는 단호하게 부인했고 허위 사실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순자는 자신의 명예와 직업적 삶을 지키기 위해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다. 조용했지만 무기력하지 않았다. 참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침묵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공격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순자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황을 피하는 침묵이 아니라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선택한 거리두기에 가까웠다. 나는 솔로 30일 기에서 순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성격 차이로 보기 어려웠다. 일부 출연자들의 대화와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안겼고 방송 이후에도 그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특히 걸스토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화들이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말은 가볍게 오갈 수 있지만 그 말이 한 사람에게 남기는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방송 속에서는 짧은 장면처럼 보였던 순간도 당사자에게는 오래 남는 기억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순자는 처음부터 큰 소리로 맞서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왜 바로 말하지 않느냐고, 왜 더 강하게 반박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청자들은 그녀의 침묵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나중에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에는 단순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맥락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고 자신이 왜 상처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그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격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과를 분명히 나누었다. 이 지점에서 순자는 단순한 피해자의 위치를 넘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시 자신의 언어로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다. 방송이 만든 이미지 안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 순자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기억, 문학적 성장 실제 학력, 그리고 출판계에서 쌓아온 직업적 배경은 분명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녀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결핍과 외로움의 감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결핍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사랑은 그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문학은 그 상처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다. 그리고 문예 창작을 전공하고 책을 만드는 일을 해온 시간은 그녀에게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 말하는 힘을 길러주었다. 그래서 순자의 차분함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너무 많은 감정을 겪어본 사람이기에 함부로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태도에 가까웠다. 그녀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에 자신을 전부 빼앗기지 않았다. 조용했지만 정확했고, 참았지만 끝내 선을 그었으며 공격받았지만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부모 대신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어린 시절, 고등학생 시절부터 시를 쓰며 마음을 다듬었던 시간,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로 이어진 문학의 길, 그리고 출판계에서 쌓아온 감각까지, 이 모든 배경은 순자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그 버티는 힘은 방송이 끝난 뒤에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화면 속에서는 편집된 장면만 보였지만 논란이 커진 뒤 사람들은 순자의 말투와 태도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았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어떤 자리에서는 그녀가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고, 어떤 순간에는 불편함을 삼키면서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가 보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청자들은 묻기 시작했다. 저 침착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까? 순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그 답은 조금씩 보인다.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낡은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부족한 살림 속에서도 자신을 챙겨주던 사람을 보며 자란 시간은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결을 남긴다. 부모의 빈자리가 아무렇지 않았을 리 없다. 외로움이 없었을 리도 없다. 그러나 순자는 그 빈자리를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만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준 사랑을 기억했고 그 사랑을 언어로 바꾸었다. 이 점이 순자를 다르게 보이게 만든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 많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상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더 거칠어지고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자기 방어가 먼저 나온다. 하지만 순자는 자신의 아픔을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쓰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문장으로 바꾸는 사람에 가까웠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이 늦게 나올 수는 있었지만 한 번 나온 말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 감정의 소음이 아니라 정리된 진술처럼 들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력 논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연세대 출신이라는 소문은 대중이 그녀에게 붙인 이미지에 가까웠다. 차분하고 문학적인 말투, 조리 있는 표현, 쉽게 흥분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어떤 유명 대학 이름과 연결하려 했다. 그러나 실제로 알려진 길은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였다. 이 사실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그녀의 삶은 갑자기 만들어진 지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시집을 출간했던 경험에서부터 이어진 문학적 방향성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문예 창작을 전공했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좋아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감정을 관찰하고 기억을 다듬고 말의 무게를 배워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순자가 방송 속 갈등을 말할 때 감정만 앞세우지 않았던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어떤 태도가 불편했는지, 어떤 사과가 마음에 닿지 않았는지를 나누어 말했다. 이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무너진 자기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말이었다. 출판계에서 일해 왔다는 점도 중요하다. 북 디자이너로 일하며 팀장급 역할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그녀가 단순히 감성적인 사람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을 만드는 현장은 감성과 현실이 동시에 필요한 곳이다. 아름다운 문장을 다루지만 마감도 지켜야 하고, 저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지만 독자의 시선도 계산해야 한다.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고 냉정함만으로도 오래 갈 수 없는 세계다. 그런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라면 갈등 앞에서도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려는 습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순자의 대응은 더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향한 시선이 거칠어질 때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리지 않았다. 다만 허위 사실이 자신의 삶과 직업적 명예를 건드리는 순간에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다. 참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르다. 침묵하는 것과 굴복하는 것도 다르다. 순자는 참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기다렸지만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나는 솔로 30일기 논란에서 순자가 남긴 인상은 바로 이 균형에 있다. 상처받은 사람은 쉽게 격해질 수 있다. 억울한 사람은 누구보다 빨리 분노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순자는 그 감정을 즉시 폭발시키는 대신 자신의 언어가 준비될 때까지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자신이 어떤 분위기 속에 있었는지, 어떤 말과 태도가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왜 어떤 사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예능 출연자의 논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부모의 빈자리와 할머니의 사랑,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시집 출간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 출판계에서의 시간, 그리고 방송 이후의 논란까지 이 모든 조각을 함께 놓고 보면 순자의 침묵은 더 이상 약함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오래 버틴 사람의 방식이었다. 많이 흔들려 본 사람이 다시는 함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태도였다. 결국 순자의 진짜 이야기는 논란보다 더 깊다. 그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자는 착해서 당한 사람이 아니었다. 약해서 침묵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상처를 견디는 법을 배웠고 그 상처를 글로 바꾸는 법을 알았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다시 묻고 있다. 30일기 순자는 왜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을까? 어쩌면 답은 간단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는 대신 버티는 법을 배워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